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한파도 수능 열기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김해 시가 의료, 바이오 분야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남의 명품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남 최대 특산물 박람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불법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고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 지사는 재판에 앞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그 어떠한 불법적 공모도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킹크랩 시연도 그리고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 번 최후 변론과 진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 103개 시험장에서도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얼굴에선 아쉬움과 후련함이 교차했는데요. 종일 긴장한 하루를 보낸 수험생과 가족, 또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과 호송 작전 등 수능장 풍경을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한파가 몰아친 아침, 자칫 선배들이 긴장하지 않을까 고사장을 찾은 후배들은 힘찬 응원으로 힘을 보탭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다들 이때까지 했던 만큼 잘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파이팅! 수능 파이팅! 고사장까지 함께한 부모들은 잘 다녀오라는 인사로 격려합니다. 수연이 최고야. 힘내라. 엄마 집에서 기다릴게. 파이팅! 쉽게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 애타는 부모들은 종교시설을 찾아 온종일 정성 어린 기도로 시험 아닌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냥 평소에 연습하듯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이게 인생의 전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경남에선 한 수험생이 입실 20분을 앞두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구조되는 등 2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죽인 9시간이 지나고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학생들, 기다린 가족들은 포옹으로 자녀를 반기고 수고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끝냈다는 시원 섭섭함에 학생들은 일단 성적 걱정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냥 작년보다는 더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근데 가뿐하네요. 그냥 못했던 걸 하고 싶고 드라마 정주행 이런 거요. 네. 경남 1교시 결시율은 9.81%로 시험 성적표는 다음 달 4일 배부됩니다. 만감이 교차한 수능 하루. 하지만 그동안 노력이 좋은 결실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만은 한결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까지 교실 안팎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애타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부모님이신데요. 자녀를 시험장에 보낸 부모님들의 응원 메시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 노력한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했단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그동안 뭐 12년 동안 준비해온 거 그냥 편안하게 하고 오라고 그런 마음이었죠. 벌써 아들 고생했고 괜찮아. 편하게 살자 우리. 사랑해. 고생했다 1년간 뭐 좀 못 보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이건 젊은 자기 가는 인생에 한 페이지뿐이니까 그래도 유창이가 이 계기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유창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아 오늘 고생 많았다. 엄마가 사랑한다. 수연아 고생했다.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고생했어. 엄마 아빠도 정말 믿고 기다리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다. 사랑한다. 김소연 화이팅. 소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수고했다. 수연아, 잘해왔다. 내가 엄마가 몸도 안 좋고 이래도 네가 네 일을 해와서 엄마는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그랬다. 수연이 최고야. 힘내라. 엄마 집에서 기다릴게. 화이팅! 수연아 그동안 고생했다. 사랑해. 화이팅. I love you.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14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김해 어방동에서 수험생 이모군이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갇혔다 구조돼 무사히 시험 시작 전 입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에서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순찰차로 수험표 등을 학생에게 전했습니다. 경남경찰은 이날 수험장 수송과 수험표 전달 등 모두 20건의 도움 요청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김해시가 의료, 바이오 분야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직접 머리를 맞댔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초점을 두고 특구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계획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김해시. 동남권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 도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재정 지원과 특구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유망 의생명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의료 인공지능 AI 개발을 위한 연구재단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유치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김해 강소특구의 지속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정부 지원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분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시작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확대될 텐데 이 김해 특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핵심 기관인 인제대 백병원이 등록한 특허 출원 개수는 모두 504건. 이 중 치료제 개발과 진단기기 제조 기술 등의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 특허는 28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49건의 인제대 핵심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 1차 육성안을 내놨습니다. 산학연이 함께 손잡는 특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인제대가
백병원의 5개 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많은 이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허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기술 이전을 기업에다가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 김해시는 내년까지 14개 기업과 기술 매칭을 완료하는 한편 서김해 일반산업단지와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내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센터 6곳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경남의 명품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 유혹에 나섰습니다. 최근 북미시장 공략에 성공한 창원 단감을 비롯해 지역의 대표 농수산물이 뽐내기 경쟁에 나섰는데요. 경남 최대 규모의 로컬 푸드 박람회 현장을 송국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북이 쌓인 주황빛 단감이 고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7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은 창원 단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제 특산물 유자는 소비자 앞에 이색 가공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유자로 만든 전통주와 강정은 어르신들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도라지까지 섞은 유자청도 선을 보였습니다. 경남 도내 18개 전시군에 참가해서 경남에 있는 농축수 임산물과 전통식품, 전통주.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경남 특산물도 전시됐습니다. 친환경 인증부터 중금속 검사까지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된 농식품입니다. 올해 10번째를 맞는 농식품 명품 대회에 경쟁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남 특산물 박람회에는 지역 농가 등 35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안전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기회로 삼고자 정부가 인정한 각종 농산물을 전시해서 국민들이 보고. 행사 둘째 날에는 해외 10개국 구매자들이 경남 로컬 푸드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특산물 박람회에서 체결된 농산물 수출 계약 금액은 503만 달러. 국내에서는 11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전 통영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자연공원법과 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허가 없이 소매물도의 무량장과 선착장 증축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저녁 6시 15분쯤 통영시 해관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13톤급 모터보트가 암초에 걸려 좌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켜 선장과 승선원 등 7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고장난 모터보트를 통영항으로 예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해안지역 둔벙 관계 시스템이 국가 중요농업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물이 부족한 해안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인 둔벙을 중요농업유산 제14호로 지정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고성읍과 동해면 등 13개 읍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의 444개의 둔벙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은 정부가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 지정 유산으로 고성 둔벙을 포함해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상주 전통 곶감 농업 등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김해시가 2020년도 시정 목표를 스마트 액티브 시티 김해로 정했습니다. 시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걷기 동아리 활성화 등 다양한 신체 활동 증진 시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내년부터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창원의 오랜 수건 사업인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14일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 이용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9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농촌축제 지원 공모사업에서 밀양 초동면 태바라기 축제 등 도내 농촌축제 8개가 선정됐습니다. 3년 연속 농촌축제에 선정된 밀양 초동면 봉대마을은 해바라기와 태극기로 마을을 꾸며 매년 태바라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밀양 상동면 신안마을도 3번째 선정된 가운데 이들 마을에는 농촌 축제 비용으로 1,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합천군이 대기 오염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기 오염 측정소를 합천읍 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측정소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물질 농도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합천군은 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측정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일부터 섬으로 가는 통영 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최대 30% 할인됩니다. 대상 항로는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한산도와 연하도, 욕지도 등을 운행하는 5개 항로, 4개 선사입니다. 할인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며 시민뿐 아니라 동반 1인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해시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은 물이용 부담금을 바탕으로 낙동강의 수자원과 오염원 관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내년도 관리기금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며 함안 영하 4도, 밀양 영하 3도로 출발하며 춥겠지만 오후에는 가을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16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하며 막바지 가을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에 두꺼운 빨래하기 좋겠지만 일교차가 20도까지도 벌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